오케이. 자, 봅시다. 역함수. 자, 페이지 230 얼마였더라? 234쪽이고요. 역함수인데 역자가 거꾸로 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봐요. 봐봐. 자, 정의역에 내가 누가 있냐면 1하고 2가 있어요. 그럼 공역에는 지금 누가 있냐면 A하고 B가 있다.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나는 뭐라 하자? F함수라고 하자.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F1은 A예요. F2는 B예요. 이렇게 알고 있잖아. 이건 중학교 1학년이면 이제 압니다.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궁금한 거야. 야, 누구를 넣어야 A가 되겠니? 하고 얘를 물어보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물어보려는데 이렇게 쓰니까 뭔가 어색하잖아. 그치? 그냥 뭔가 우리가 다른 표현법을 하나 강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거꾸로 간다라고 하고 위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을 적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쓰고 얘를 뭐라고 읽냐면 F의 역함수라고 읽어주고요. 또는 F 인버스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인버스. 알겠지? 둘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제일 안 좋은 거 마이너스 1석 이렇게 읽어주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F의 역함수, F 인버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럼 봐봐. F 인버스 하게 되면 여기에 원래 요 I가 X 정의역이 들어가고 얘가 공역에 해당하는 게 들어갔었던 거잖아. 그치? 자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었는데 인버스가 되면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공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A라는 I는 알겠지? 거꾸로 대응했을 때 얘가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다. 그죠? 그랬을 때 누구였다? 1이었다. 요렇게 쓰기로 하는 거지. 그러면 또 봐봐. F 인버스 B는 누구였다? 2였다. 그럼 지금 딱 봐봐. 얘랑을 보면 뭐가 달라졌냐면 일단 인버스가 생깁니다. 맞죠? 오케이? 생기고 X하고 Y의 순서가 바뀝니다. 위치가. 그럼 너희가 얘를 요렇게 쓸 수도 있고 거꾸로 요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나? 그럼 여기서도 인버스를 쓰면서 2와 B의 위치가 바뀌는 거야.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럼 거꾸로 가는 거 우리가 뭐라 하겠다? 인버스, 역함수라고 얘기하겠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또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함수들마다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역함수라는 아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데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여기에 C라는 아이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얘가 뭐가 되지? 함수이긴 하잖아요. F 자체가 함수이긴 합니다. 그죠? 왜냐면 모든 정의역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하나씩 대응되고 있는 거잖아. 맞지? 양다리 걸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얘를 거꾸로 간다라고 하면 요 아이가 바로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누군가에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잖아. 그럼 함수가 아닌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우리 어제 배웠던 건데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 함수인데다가 뭐여야 되냐면 공역과 무엇이 같아야 되겠다? 치역이 같은 거였거든. 즉 지금 현재 공역은 ABC인데 치역은 AB가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아서 1대1 대응이 아니므로 지금 현재 이 F 함수의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상황인 거야. 이해가 되니? 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버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겠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인버스 즉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뭐가 있다? 1대1 대응이어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밑에 보면 저기 보기가 나와 있죠. 이건 뭐 너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역함수 구하기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봐봐. 식을 하나 줄 건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fx는 뭐냐 2x 플러스 3이라는 아이가 있어.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이 아이의 역함수 식을 구하여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역함수 식. 그러면 제일 먼저 일단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얘를 y라고 표현을 할게요. 알겠지? 하시고 x 대신에 y로 대신에 x로 교체해 줍니다. 식을. 교체하면 얘가 x가 되고요. 얘는 y가 되니까 이렇게 적히겠지. 맞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하셔야 될 일은 얘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플러스 3 넘기니까 2y는 x 빼기 3이 되잖아. 맞지? 그래서 y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사실 이까지만 써도 되고요. 조금 더 이쁘게 써주자면 우리가 이때 이 y를 f 인버스 x라고 교체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건데 f 인버스 x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3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의 역함수 식은 누구다? 얘가 나온다는 거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어떤 거였다? x자리에 y를 y자리에 x 넣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y는 이라고 식을 쓰니까 그거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 준다. 그치? 근데 얘도 y가 되고 나중에 얘도 y가 되니까 나중에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약간 그거죠. 우리를 위한 거지. 얘는 fx 오리지널 식이고 이 아이의 역함수인 식이다라고 해서 미리 우리가 딱 이렇게 정해주는 거야. 오케이? 나중에 얘도 y 하면 우리가 막 하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아니면 여기까지만 쓰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맞죠?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헷갈리지만 않으면. 오케이? 이게 끝이에요. 역함수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역함수 성질이라는 게 나와요. 역함수 성질. 자, 이 중에 다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 가로 1번에 나와 있는 거 동글베이 1번, 동글베이 2번인데 이거 중요하거든. 근데 일단 동글베이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혹시 기억나니? 여집합이라고 했던 거? A 여집합. 그치? 근데 그 아이의 여집합 하면 뭐겠어? A잖아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A잖아요. 그러니까 A가 아닌 것이 아니다는 거 A라는 얘기잖아. A가 아닌 것이 아니다. A, 맞죠? 오케이? 그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F 함수가 있는데 얘 인버스에 인버스를 했다. 이 말은 뭐다? 그냥 F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 오케이?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항등 함수라는 게 다시 나오게 되는데 F 인버스랑 F를 뭐 하겠다? 합성을 하겠대. 요렇게. 합성을 하죠. 그럼 그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너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랑 얘랑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없어진다 생각하시고 얘 뒤에 있는 x가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나?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우리가 f 역함수하고 얘를 합성하잖아. 그럼 얘가 그냥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넣었던 아이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f 합성 f 인버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y가 들어간 거거든.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된다? 얘랑 얘랑 없어진다.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겠다? 얘가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봐봐. 만약에 내가 x 함수에 1, 2가 있고 x 함수가 아니고 정의역에 a, b가 있다. 그럼 요렇게 가는 걸 f, 요렇게 거꾸로 가는 걸 f 인버스 이렇게 부른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f 합성 f 인버스에 1 이렇게 쓴다. 그죠? 그러면 얘 원래 어떻게 쓰냐면 f 인버스 f 인버스 1이 아니고 얘가 뭐 와야 됩니까? a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A. 그죠? 그러면 지금 딱 봐봐. F 인버스 A가 뭐야? A가 원래 이렇게 대응한다 칩시다. 이렇게. 그럼 얘가 1이잖아요. 그럼 F1. 근데 F1은 얼마야? A. 그럼 지금 딱 봐봐. 얘랑 얘랑 없어지고 누가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A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만약 반대로 F 인버스 F 되어 있고 만약 1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F 인버스 F1. 근데 F1은 얼마야? A잖아. 맞지? 그럼 얘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되겠다? 얘 없어지고 요 1이 그대로 나온 것처럼 보이겠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냥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되고요. 그냥 그게 지금 바로 나와 있는 거,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누구냐면 3번입니다. 3번. 예. 자, 3번. 얘는 우리가 연산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건데, 자, 봐봐. 내가 G 함수와 F 함수를 합성한데 여기 인버스가 걸려 있는 거야. 이 자체가. 그러면 얘를 가로를 풀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뭘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랑 얘랑 자리를 바꾸셔야 돼요. 바꾸면서 둘 다 인버스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만약에 선생님 여기에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자리를 바꿀 건데 어떻게 바꾸냐면 거꾸로 다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HGF였다면 괄호를 풀 때는 순서를 바꿔서 FGH 즉 이 방향으로 갈 건데 전부 다 인버스를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리를 바꾸셔야 돼요. 반드시.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문제를 풀면서 증명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건데, 잠깐 봐봐. 우리 어디로 가시냐면 그겁니다. 요거. 여기 551번 문제, 페이지 237쪽에. 자, 일단 551번 문제에 보면 다음 보기 중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걸 찾아. 한번 봐봐.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는 뭘 찾아라는 얘기입니까? 1대1 대응 관계인 걸 찾아라. 이렇게 되겠지. 일단 너희가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바로 제껴야 될 거는 니은과 리을은 제껴야 됩니다. 일단 양다리잖아요. 1대1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기읍과 니은인데 기읍과 니은은 다 1대1이죠. 그럼 1대1 함수는 만족하고 있고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걸 찾아주죠. 근데 기읍과 디귿이 다 공역과 치역이 같죠? 그래서 답은 누가 되겠다? 기읍과 디귿이라고 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52번에 보시면 이 함수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 자, 이거예요. 이거 보면 어떻게 되면 요 인버스가 난 좀 거추장스러워. 그럼 어떻게 하면 인버스를 떼세요. 떼고 얘랑 위치를 바꿔주어도 괜찮다라는 거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만족하니까 얘를 요 식에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x자리 a 들어가시잖아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은 얼마였다? 5였다. 마이너스 2a는 넘어가니까 이 고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따라오십니까? 쉽죠? 그럼 얘도 그렇게 할게요. 인버스 떼세요. 그리고 자리 바꿔주세요. 마이너스 2는 얼마? a. 그럼 얘를 대입하시면 되죠. 그냥 그대로. 자, x자리에 누구 들어갑니까?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4 더하니까 a는 얼마다? 7.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되십니까? 바로 암산 가능합니다. 그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얘를 요렇게 표현하여 우리는 접근하겠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 인버스를 떼고 위치 바꿔주시면 돼요. 알겠지? 인버스 붙이고 위치 바꿔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553번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잖아. 그냥 엄청 쉬워. 1번에. 자, y 대신에 누가 들어가? x 들어가. 그 다음에 x 대신에 y로 자리를 교체해줘. 그래 놓고 얘를 y에 대해서 정리만 하면 돼. x 더하기 2. 고로 y는 4분의 1x 더하기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좀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f 프라임 나 f 프라임이란다 미안. f 인버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앞 시간에 수투를 하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볼게요. 진짜 쉬워요. 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 더하기 2분의 3 된 거 맞지? 근데 전부 다 마이너스 2를 곱할게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x는 y 빼기 3 이렇게 되고 얘만 넘어가면 되겠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F 인버스로 바로 안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554번은 어떤 거냐면 그냥 찾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봐봐. 진짜 쉬워요. 자, 얘는 어떻게 되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맞지? 그러면 B라는 아이는 원래 누가 대응했던 거야? 1이 대응했던 거야 해서 얘는 그냥 얼마입니까? 1. 그죠? 그럼 얘는 자, 이거 봐봐. 선생님 이거 두 개 어떻게 되는 거라고? 없어지는 거라고. 그럼 얘는 사실 누구랑 같은 거라고? F2랑 같은 거라고. 그치? 그럼 F2는 뭐예요? C잖아요. C. 자, 그러면 3번, 4번이 이럴 때 참 이쁩니다. 어떻게 되냐? 얘랑 얘랑 셈이 그냥 없어지는 거랑 똑같다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4. 얘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두 개 그냥 없어지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얘? A. 요렇게. 오케이? 이거 왔다 갔다 뭐 이러면서 헷갈리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지? 엄청 쉬운 아이입니다. 고민하지 말지어다. 자, 이래 되고 자, 뒤에 넘기시면 필수 14번 역함수 문제입니다. 자, 얘도 굉장히 간단한 아이야. 보세요. 1번에 자, 함수 fx는 ax 플러스 b에 대하여 자, 이만큼만 알려줘도 우리는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1차 함수고요. 그죠? a 값이 0만 아니 된다면 1차 함수인데다가 직선의 그래프의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까지. 자, 근데 얘가 이 점을 지난답니다. 맞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인버스라는 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 근데 내가 얘를 뭘로 고칠 수 있다? 인버스 떼세요. 맞죠? 떼면 어떻게 됩니까? F2는 7이다와 같은 표현이죠. 맞지?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보, 이 정보와 이 정보를 이 식에 대입하시면 연립이 되겠죠. 맞죠? 그럼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냥. 굉장히 간단한 아니에요. 밑에 것도 볼게요. 자, 밑에 것도 요식 보이십니까, 이거? 자, 얘를 우리가 좀 고칠게요. F0은 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인정. 그치? 근데 자, 이거 봐봐. 요거를 내가 다시 써볼 건데 F의 F0이 지금 얼마다? 3이다 했는데
아까 F0이 2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었잖아.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F2가 얼마다? 3이다. 그럼 이 정보와 이 정보를 요 식에 대입하여 연립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A값, B값 나올 거고요. 그럼 식이 완성되면 F6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건 제가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연립하는 상황이니까. 일단 패스. 그죠? 그냥 그대로 연립입니다. 그거는 너희가 고민할 건 없어요. 자, 근데 우리 밑에 557번 한번 볼게요. 557번 문제. 자, 맨 마지막에 있는 건데, 자, 식이 요렇게 나와 있답니다. 복잡하죠, 지금. 맞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적어볼게요. F에 2x 더하기 3이 마이너스 3x 더하기 4와 같을 때 나보고 F7 더하기 F 인버스 누구 구하라? 7. 이걸 구하여 계산해줘. 이거네. 그죠? 조금 복잡하니까 이거를 내가 일단 t라고 두겠다는 거죠. t. 그러면 봐봐. 2x 더하기 3을 t로 둔다면 내가 얘를 x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걸 넘길게요. 자, 2x는 t 빼기 3이 되고 그럼 x는 2분의 t 빼기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나? 그치? 따라오나? 오케이. 그럼 내가 이 아이를 여기 x자리 넣을 거예요. 근데 이걸 넣은 결과 얘가 t였으므로 ft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x자리에 얘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니 마이너스 2분의 3t 맞습니까? 야, 이거 우리 분리할까? 그냥? 맞죠? 분리해서 들어갑시다. 야, 어떻게? 2분의 1t 빼기 2분의 3 요렇게. 그죠? 분리한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t 플러스 2분의 9 더하기 4는 2분의 8 하셔서 2분의 얼마? 17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식 쓰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F7을 구하래요. 그럼 이 T자리에 7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7. 근데 숫자가 이렇게 개똥같이 나오나? 마이너스 2분의 3, 7이 21 더하기 2분의 17입니까? 그럼 얘가 2분의 얼마고? 마이너스 4. 해서 얘 마이너스 2 나옵니까?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보고 뭐 구하래냐면 F 인버스 7을 구하래.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얘를 우리가 고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내가 M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M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나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인버스를 떼고 M은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얘를 씁시다. 그죠? 요 자리에. 그러면 M 들어갈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3M 플러스 2분의 17이 얼마였다? 7. 마이너스 1을 싹 다 곱할게요. 마이너스 2를 다 곱하면 3M 마이너스 17은 맞죠? 마이너스 14. 그럼 3M은 얘 얼마야? 3이가. 그럼 M은 1이네. 근데 얘가 1이다 이 말 아이가? 얘가.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였고 얘는 1이었으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까지 답이 맞는지 모르겠다. 틀리지 않았다면 맞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가 아니고 옆입니까? 자, 15번.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근데 잘 봐봐.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존재하도록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너희는 뭘 생각한다? 1대1 대응이 자동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1대1 대응인데 지금 보니까 구간별로 그래프가 달라요. 지금 맞죠? 그럼 어떻게 너희가 그릴 수 있냐면 요렇게 표현을 하시고 1이라는 아이를 기준으로 요렇게 1이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1보다 큰 영역은 얘를 그려야 된답니다. 그죠? 근데 크거나 같다니까 x자리에 1 집어넣을게 얼마입니까? 2죠.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2라는 점을 지나면서 맞지? 반드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모양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바로 y는 2x라는 아이야. 맞지? 오케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아이가 얘가 지금 기울기고 얘가 현재 y절편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셋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되면 반드시 이 점을 지날 겁니다. 지날 수밖에 없어요. x자리 1 넣어볼게요. x자리 여기 1 집어넣게 되면 2 분배해서 2 빼기 2k 더하기 2k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없어져서 2란 점을 지나게 돼 있거든. 맞지? 자, 지날 건데
이 점을 반드시 지날 건데 자 봐봐. 요렇게 그려지는 거 1번. 그다음에 얘를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진 게 얘가 2번. 그다음에 요렇게 올라가는 게 얘가 3번이라고 합시다. 물론 각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평행하게 가거나 아니면 올라가거나 셋 중에 하나잖아요. 맞지? 그럼 이 셋 중에 두 개는 안 됩니다. 누가 안 되냐면 1번과 2번이 안 돼요. 왜냐면 1대1 대응이 되어 주려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요 2번은 X값 하나에 Y값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2로 동일한 아이들이 가르치니까 1대1 자체가 안 돼. 그치? 그 다음에 1번도 안 되는 게 Y값 하나당 X값이 두 개가 존재하죠. 그게 1대1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적어도 1번과 2번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3번처럼 요 I, 노란색 Y는 EX 그리듯이 어떻게 된다? 이 점을 지나면서 올라가는 형태여야 된다는 거야. 물론 기울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거 봐봐. 요 I가 지금 뭐냐면 1-KX 더하기 2K라는 I잖아요. 그치? 그럼 요 식에서 기울기가 누구냐면 이만큼이야. 얘 기울기 맞지? 그러면 얘 기울기가 2잖아. 즉 양수라는 거죠. 올라간다는 거지. 그럼 얘가 숫자가 반드시 2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얘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 어떻게 되냐? 1-K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지금 현재 이 그래프에서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1대1 대응이 되어주려면 1대1 대응이 되어주려면 직선이잖아요. 일단은. 직선이므로 직선의 두 직선의 기울기 부호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얘가 플러스면 얘 플러스. 이해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요렇게 되어 있어. 만약에 요 어떤 점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얘가 요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얘도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내려오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1대1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두 직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 이 말은 내가 다시 또 해석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두 기울기 곱은 항상 양수 나와야 되는 거 이해됐습니까? 플러스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 나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기울기의 곱이 반드시 뭐여야 되겠다? 양수여야 되겠다. 그게 바로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이 되는 거야. 직선일 때. 이해되십니까? 근데 왜냐면 선생님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고 만약에 얘가 여기에서 여기 꺾인 여기에서 예를 들어 직선이 이렇게 또 놓여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그치?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곡선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 얘는 기울기를 우리가 언급할 수 없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하면 지금 봐봐. 우리 이제 질문 요거 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일단 2로 나눠주니까 얘는 없어지고 1 빼기 K 되고 0 나누기 2는 그대로 0이고 양수로 나누기 때문에 부동 방향 변화가 없죠. 마이너스 K 넘기시고 하니까 K가 1보다 작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요렇게 쓸 수 있다. 라고 하여 지금 일단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진짜 모든 문제집마다 나와 있는 거고 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꼭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지? 여보세요? 네, 선생님. 자, 그러면 옆행 뒤입니까? 필수 16번. 자, 이해해 볼게요. 자, 16번에 보시면 우리 오리지널 함수가 나와 있어요. fx. 이 아이의 역함수가 이것일 때 A값, B값.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얘 역함수 구하셔야 돼요. 맞죠? 역함수 구해가지고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그럼 A값 구하고 B값 구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얘를 어떻게 하냐? 얘를 Y라고 할 거니까 얘를 X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Y 더하기 A 쓰시고 그러면 넘깁니다. 2분의 1Y는 X-A 쓰고 Y는 2X-2A잖아요. 맞죠? 그럼 얘 역함수니까 이 I랑 얘랑 같아야 된다고. 얘랑 얘랑. 그래서 고로 B값은 얼마입니까? 2죠. 그럼 A값 얼마입니까? 1이죠. 따라오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A 더하기 B 구하랬으니까 답은 3. 쉽죠? 그냥 역함수 식 구해서 계수 비교법 쓰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갔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것도 너희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563번 있죠. 이 문제.
이 문제도 일단 간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얘 t로 두신 다음에. 맞지? 그렇게 넣고 그 다음에 그 아이 역함수 구해가지고 그래서 A값, B값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거 계속 써먹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 필수. 자, 이 아이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라는 거거든. 자, 이제 우리 역함수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봐봐. 1번에 자, G 합성 F의 인버스의 2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적어 놓고 갈게요. fx는 3x-1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gx는 누구였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4였다. 요렇게. 자, 그러면 이거 인버스 선생님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순서 바꿔야 된다. 맞지? 그럼 어떻게 쓴다?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하고 2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봐봐. 얘를 어떻게 하냐면 f 인버스 그다음에 g 인버스 2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식에 요거를 넣으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리고 너희가 일단 드는 게 G 인버스 2를 구해야 돼? 그럼 얘 인버스 식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접근하세요. 봐봐. 옆에다가 하나 짜투리 공간을 만들어 놓고 G 인버스 2를 구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가상의 문자 하나를 설정하세요. M. 그래 놓고 인버스 떼세요. 그럼 GM이 얼마다? 2다. 요렇게. 그럼 얘를 2씩 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X자리에 M 들어가니 마이너스 2M 더하기 4가 얼마다? 2다. 그럼 2M 넘어가게 하니까 M은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1. 그럼 봐봐. 얘가 1이다. 얘가 1이라는 거는 얘 자체가 1이므로 얘가 1인 거야. 맞죠? 그래서 나는 그냥 F 인버스 1 이까지는 쓸 수 있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봐봐. F 인버스 1이라는 거를 N이라고 설정하세요. 하고 인버스 떼세요. FN은 얼마다? 1이다. 요렇게. 그럼 얘도 F식에 X자리 N 들어가는 거죠. 그럼 3N-1은 1이고 N은 3분의 2 이렇게 나오면서 얘가 3분의 2니까 이 값이 3분의 2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 답 나온 거죠. 얘가 3분의 얼마? 2다. 요렇게. 따라오?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요 값들, 이 식을 어지럽히지 말자. 너무 복잡해지거든. 여기서 뭐 끄적끄적 저기 이렇게 하면. 알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역함수가 그렇게 어려운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접목되는 거야. 합성함수 나와, 뭐 나와, 약간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리고 굉장히 식 자체를 조금 지금은 현재 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1차들 쓰니까. 근데 가끔 뭐 GX가 2차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맞지? 그러면 요 안이 너무 복잡해져. 그리고 역함수를 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역함수 식 자체를 구하지 않아요. 나 지금 이거 역함수 이 값 구해야 되잖아. 근데 내 역함수 식 구했어? 아니잖아. 근데 구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해야지. 그치? 근데 안 구해도 되는 상황이 있다면 안 해보자라는 거죠. 저건 뭐 아니야. 뭐 그냥 신경 쓰지 마. 자, 봅시다 이거. 자, 2번 한번 보고 갈 건데요. 자, 2번도 자 봅시다. F 합성 G 합성 F의 인버스 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이거 봐봐. 여기에 인버스가 걸려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맞죠? 그러면 얘 인버스를 풀려면 일단 밖에 거 내가 손댈 수 없고요. 그러면 자리 바꾸면서 인버스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근데 이거 선생님 아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얘랑 없어져요.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 어떻게 쓰자? G 인버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쓴다.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가정하자? M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결국 GM은 얼마다? 마이너스 2일 때 요 M 값 구하면 되는 거겠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G식에 넣죠. 그러면 마이너스 2M 더하기 4는 마이너스 2. 그러면 2M은 6이니까 M은 얼마다? 3. 그럼 이 값이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간단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풀이 과정 이쁘게 잘 적어주시면 덜 헷갈릴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너 보고 얘기한 거야. 너무 여기저기 엔간해서는 여자애들한테 나올 수 없는 필기인데 알지? 여자애들은 나도 여자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필기에 목숨 걸지 마. 왜 색깔 이쁘게 막 이래 하지 마. 약간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거든. 남자애들은 그냥 볼펜 내가 들고 있는 게 검은색이잖아? 검은색으로 갑니다.
근데 내가 들고 있으니까 파란색이잖아? 파란색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얘네들은 교체라는 개념이 없어. 근데 조금 부지런하다 하면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정도는 씁니다. 그치? 근데 걔가 만약에 들고 있는 게 형광펜이야. 남자애들 형광펜으로도 합니다. 알겠지? 줄 긋고 체크하고 형광펜으로 다 하더만 어떤 애는. 근데 네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자? 혹시 모른다. 그 정도일 수도 있다. 자, 이거 문제 볼게요. 자, 이거는 내가 그래프를 그린 게 너무 짜증납니다, 이게. 근데 지금 너 이 바닥 봐봐. 이 바닥 자체가 다 이 그래프가 나와 있죠, 지금. 약간 비슷하게. 그죠? 이거는 뭐냐면 헷갈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고 알겠지? 정상적인 지능만 있으면 헷갈리지만 않으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중학교 1학년도 할 수 있어요. 자, 봐봐. 내보고 지금 뭐 하라고 했냐면 이 fx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온대. 그치? 그 다음에 y는 x라고 하여 이 45도 각도 얘를 하나 그려놨죠. 맞습니까? 그리고 너희 그 바닥에 있는 그래프를 다 보면 여기 한쪽은 ABCD에서 표현이 돼 있어. 뭐 x1, x2, x3 뭐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반드시 한쪽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지금 뭐냐면 얘죠. 봐봐. F 합성 F의 인버스 A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봐봐. F, 얘는 뭐 FF니까 뭐 순서가 필요 없잖아. 둘 다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는 지금 일단 얘부터 구하러 가셔야 되거든. 자, 근데 봐봐. 이걸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하여.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 Y는 X가 나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X 값과 Y 값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봐봐. 여기 A가 있으니까 요 점들을 보면 요렇게 돼서 얘가 A입니다. 얘가 B고 C고 얘가 D. 이까지 이제 표시를 해놔야 돼. 자, 해주고 이제 너희가 뭘 보냐면 얘잖아, 얘. 근데 얘가 보면 인버스죠. 인버스의 여기의 값은 X 값입니까? Y 값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Y축에서 A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Y축에서 A를 찾았잖아. 근데 걔를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요 곡선이 fx였으니까 얘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와서 누구였다? B였다. 그죠? 그럼 얘가 지금 현재 누가 되는 겁니까? B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F 인버스 B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럼 또 얘가 또 누구 축이야? Y축이잖아요. 인버스니까. 그러면 B를 찾으세요. B를 찾아가지고 어디까지? fx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럼 얘가 가리킨 게 누구였단 거야? C였다. 그럼 얘 답은 뭐야? C. 끝. 끝. 뭔지 알겠지? 오케이? 근데 우리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밑에 것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밑에 저 누구 볼까요? 67번 문제 요거 보시면 얘도 똑같이 한번 갈게요. 문제만 적을게. 얘도 어떻게 되냐면 F 인버스 X3 얘 구하라 이 말이잖아요. 맞죠? 자, 그렇게 해놓고 얘도 지금 어떻게 Y축을 좀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X1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요 점들을 보고 얘가 X1, X2, 3, 4, 5까지 내가 읽을 수 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놓고요. 자, 그럼 이걸 너희가 찾으셔야 돼요. 그럼 인버스니까 Y축에서 X3를 찾아요. 그럼 X3가 어디까지 와야 돼? 요까지, 곡선까지 와야 돼. 그럼 누구였어? X4네. 맞죠? 그럼 얘가 F 인버스 X4다. 그죠? 그럼 또 X4를 찾죠? 그럼 요 아이가 쭉 와서 어디까지 내려오시냐? 요까지 오는 거죠. 요 끝에 X5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답은 뭐다? X5다. 끝. 졸라 쉽다. 맞죠? 오케이? 얘 얘기했지. 정상적인 시력과 알겠지? 그 다음에 정상적인 지능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너희가 조금 잘 해주시면 되고 이런 건 내 같으면 시험 문제 안 된다. 그죠? 너 같으면 되겠나? 이 뭘 알아보고자 하는 거겠어. 맞지? 시험 문제가 많지도 않은데 그죠? 자, 우리 19번으로 갑니다. 자, 이거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이 봐봐.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아이는 굉장히 빨리 풀고요. 어떤 아이는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푸는 아이도 있어. 근데 아무래도 과정이 좀 길면 사람이 실수가 좀 떠요. 맞잖아. 오케이? 또 과정이 너무 짧다고 사실은 무조건 정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위험 부담이 과정이 길면 좀 많아지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역함수의 특징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역함수의 특징 어떤 거냐면 우리 아까 원리 자체를 잘 봐봐. 내가 요렇게 되어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인버스 하면 얘랑 자리가 바뀐다 했었지.
오케이? 즉 x 대신에 y를 넣고 y 대신에 x를 넣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에서 배웠어요. 얘가 y는 x라는 이 i에 대하여 뭐 한 거다? 대칭 이동한 결과물인 거죠. 오케이? 우리 대칭 이동할 때 x자리 y 넣고 y자리 x 넣어서 했던 거거든. 얘 대칭을 할 때.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fx의 함수를 역함수를 시키게 되면 f 인버스 x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를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하여 뭐 한 거다? 대칭 이동한 결과물이 역함수 얘겠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요렇게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되고 얘를 요 아이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럼 지금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봐봐. 내가 y는 예를 들어 2x 더하기 4라는 아이가 있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를 그냥 fx라고 표현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이게 일단 직선이잖아요. 그럼 너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x절편을 구해주고 y절편을 구해서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럼 x절편은 y에 0 넣어야 되는 거니까 얘 마이너스 2 나와. 맞지? 그럼 y절편 아시다시피 4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x를 넣고 여기 y를 넣고 더하기 4. 그러면 2y는 x 빼기 4잖아. 그러면 얘 역함수 f 인버스 x라고 쓰고 얘가 2분의 1x 빼기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이 역함수의 x 절편을 너희가 구할 수 있거든? y자리 0 넣는 거잖아. 그럼 넣고 얘 하니까 얘 얼마 나와? 4. 그럼 얘도 봐봐. 얘 y절편을 구하라 하면 얘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확인이 되지. 오케이? 근데 뭔가 너희가 눈치를 챘어. 얘 x절편은 요 역함수에서 y절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y절편은 요 역함수에서 x절편으로 해당하는 거야. 당연한 결과물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x 대신 y를 넣고 y 대신 x를 넣었으니까 x절편, y절편이 당연히 바뀌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얘를 한번 그려볼게. 자, 요렇게 하고요. 자, 내가 얘를 그릴 건데 얘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x절편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y절편 얼마? 4. 그럼 이 두 개를 연결시킨 아이가 되겠죠. 요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x절편이 4예요. 그러면 y절편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이거 두 개를 연결시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좀 이쁘게 그리고 싶은데 요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노란색과 빨간색이 사실은 누구였다?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 거라며. 맞지? 근데 y는 x라는 걸 내가 그리게 되면 원점을 지나면서 얘가 이렇게 그려진 애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파란색. 그럼 노란색을 파란색으로 잡으면 이렇게 빨간색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돼? 근데 얘네들이 한 점에서 모여지는 점이 있어요. 여기. 요 점이. 그치? 그럼 지금 잘 봐봐. 이걸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봐봐. 내가 fx와 ei의 역함수 ei의 교점은 누구도 지나더라? y는 x라는 이 직선도 지나더라. 지난다. 맞습니까? 오케이? 지난다. 이게 키포인트야. 내가 지금 이까지 길게 설명한 거는 얘 키포인트야. 그럼 지금 봐봐. 문제 한번 볼래? 여기 보면 오리지널 함수 식이 있어요. 요렇게. 맞죠? 그치? 자, 그럼 봐봐. 이 i의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했을 때, 그치? 두 함수 fx와 f 인버스의 그래프의 교점을 나는 p라고 할 거야. 그치? 근데 이때 선분 OP의 길이를 구하시오. O는 원점이잖아요. 그럼 그 교점, 예를 들어 이 그래프라면 얘랑 얘의 사이의 거리 구하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너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랑 역함수랑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얘 식을, 역함수 식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버스 식 구해가지고 두 개를 내가 뭐 하겠다? 연립하겠다. 이 생각을 하잖아. 하지 말자고.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사실 이거를 안 구해도 된다고. 왜냐면 그 교점을 누가 지나갈 거니까. 얘가 지나가니까. y는 x가 지나가니까.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할 거야. 내가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는 그거를 fx와
y는 x라는 이 i의 교점으로 나는 구할래. 그러면 시점이 바뀌면서 요렇게 풀게 되면 f 인버스 x 식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되는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누구예요? 저희 y는 3x 더하기 12라는 i랑 그치? 그 다음에 y는 x라는 i를 열림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까 얘랑 얘랑 같다 하시면 되죠. 그럼 2x는 마이너스 10이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5. 근데 y도 당연히 얼마? 마이너스 5. 왜? x랑 y랑 같다며. 그러면 교점이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란 거지. 그러면 원점 0,0이죠. 그럼 OP 길이 구하라 했잖아. 제곱. 그러면 0,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그죠? 그러면 0 플러스 5의 제곱. 그럼 25 더하기 25는 얼마? 50. 그럼 OP는 루트 이렇게 되죠. 5루트 2. 맞습니까? 이거 알고 있지? 감사해요. 오케이? 자, 진짜 중요한 건 거야. 우리 지금 이 문제 풀 때 역함수 10 구했어? 안 구했어? 안 구했지? 오케이? 그리고 얘 역함수 10 구하면 졸라 복잡하게 3분의 뭐식이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맞지? 오케이? 그럼 그거랑 이 식이랑 또 연립해야 되지.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뭐였던 거야? 이거였던 거야, 이거. 근데 그러지 말자. 어차피 fx와 그 아이의 교점은 누구도 지나간다? 얘도 지나간다. 그러므로 얘랑 연립하지 말고 얘랑 연립해서 그냥 그 교점 찾아내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진짜 쉽죠? 아이가 너무 쉽지 않니? 난 너무 쉬운데? 오케이. 자, 쭉 넘어갈 겁니다. 숙제 졸라 많겠지? 자, 유리식 넘어갑니다. 페이지 248. 자, 안타깝게도 아직 1시간 10분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오케이. 진도 뽑아야 됩니다. 진도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아시잖아요. 맞죠? 자, 유리식이라는 아이의 문제 갈 건데, 자, 봐봐. 우리 순서를 보면 유리식 방금 할 거고요. 그러면 하고 나면 유리함수가 나와요. 알겠지? 이게 끝나면 무리식 나오고, 그럼 뭐가 나온다? 무리함수가 나올 겁니다. 아마 학교에서 별다른 큰 이상이 없다면 무리함수까지 다 시험 범위로 잡힐 예정일 겁니다. 맞죠? 오케이? 아마도, 그죠? 자, 이래 될 건데, 자, 유리식은 너희가 유리수라고, 요거랑 약간 개념이 비슷합니다. 근데 혹시 하나 묻자. 유리수가 뭐였지? 예를 들어 어떤 거지? 유리수. 우리가 뭘 보고 유리수라고 부르지? 그쵸? 거기서 출발한 거야. 자, 유리수는 그냥 대충 생각해보면 그냥 분수입니다. 분수.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A분의 B 형태로 나타내어지는데 이때 A는 0이 아닌 정수와 그다음에 A와 B는 정수가 온다. 선생님, 그럼 분자는 0이 돼요? 분자가 0인 게 다 0인 겁니다. 0.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 너희가 알고 있는 0은 1분의 0, 2분의 0, 3분의 0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분모는 0이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유리수를 한다고. 그럼 우리 이런 걸 초등학교 때 분수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유리수라고 할 건데, 자, 지금 봐봐. 우리 주인공을 문자에 착안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 4분의 1x라고 했을 때 이 x는 분자죠. 맞습니까? 오케이? 얘는 다항식입니다. 다항식. 이해되십니까? 다항식. 근데 분수식은 뭐냐면 분모 자리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게 분수식이에요. 근데 우리 이때까지 1차 함수, 2차 함수, 1차 방정, 2차 방정식 할 때 요 분모 자리에 문자 있었어, 없었어? 없었거든, 사실은. 다루지 않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 아이에서 다항식 가지고 놀았단 말이야. 그치? 이제는 얘도 포함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다항식이라고 하고요. 얘를 뭐 1차가 오든 2차가 오든, 그럼 물론 2차라고 하지 않지만 이 아이를 우리는 뭐라 했냐면 그냥 분수식이라고 했던 거지. 근데 얘를 이제 다 합해서 뭐라고 부르겠다? 유리식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 이제 문자가 분모 자리에도 들어올 거라는 거야. 이해가 되겠니? Yes. 근데 분모는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어. 알겠지? 그게 포인트야. 자, 그러면 지금 봐봐. 다항식이야. 다항식 A와 B가 있어. 둘 다 뭐 1차식, 2차식 뭐 이런 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모와 분자로 내가 만들 거고요.
그래서 분모 자리에도 문자가 있고 분자 자리에도 문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낸 식을 우리는 유리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특히 B가 만약에 상수야. 얘 문자가 없어. 예를 들어. 그래 되면 얘는 다항식이 되므로 다항식도 유리식으로 내가 들어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별거 없어요. 그래서 형태들을 자세히 보면 어떤 거냐면, 자, 봐봐. 여기에서 요거 있죠. 얘네들 싹 다 유리식입니다. 유리식. 알겠지? 다 유리식. 그죠? 유리식이고, 그들 중에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문자, 분모 자리에는 문자가 없잖아. 그럼 우리 뭐라 한다? 그냥 다항식이라고 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문자가 이렇게 분모 자리에도 포진되어 있으면 얘는 우리가 뭐라 한다? 분수식이라고 한다. 자, 중요한 거는 용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알겠지? 이제는 분모 자리에 뭐가 온다? 문자가 올 거다. 중요한 거는 분모는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럼 유리식의 성질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 혹시 통분하고 약분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A분의 B라는 식이 있어요. 그럼 분모 분자의 똑같은 수 C 또는 식을 곱해도 성립합니다. 괜찮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수가 있는데 똑같은 식으로 나누어도 성립합니다. 다만 분모가 0이 되게끔 하는 아이는 못 오겠죠. 맞습니까? 그 애로는 나눌 수 없습니다.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된다. 이해가 되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밑에 너무 당연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쌤 보세요.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하면 C분의 A 더하기 B. 즉 뭡니까? 통분이잖아요. 맞지? 더셈 이렇게 하세요. 뺄셈 이렇게 하세요. 곱셈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세요. 맞지? 나눗셈이 나오면 곱셈으로 고치면서 역수 취해서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세요. 이거잖아요. 이 말을 누가 못합니까? 초등학교 5학년도 할 수 있습니다. 통분 배운 애들 맞죠? 오케이? 이거를 식으로 할 겁니다.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 나오는데 옆에 옆바닥에 보시면요. 파란색 박스가 하나 보여요. 4번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의 계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글로 뭔가 정리해놨습니다.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거든. 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한다. 근데 이거를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가 가분수 형태라고 표현할게요. 이건 나만 그렇게 쓰는 거니까 너희들 어디 가서 이거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식이 나오는데 가분수의 개념이 뭐야? 약간 분모보다 분자가 좀 큰 거잖아요. 같거나. 근데 이거는 차수로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밑에는 1차식이 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위에도 1차식인데 약간 숫자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얘가 좀 큰 거지. 이것도 원래 가분수 할 때 4분의 4도 가분수잖아요. 같으면. 그러니까 얘가 가분수예요. 맞죠? 가분수를 하지 않습니다. 저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x 더하기 4 오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 뭐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약간 나는 가분수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나중에 어떻게 형태를 좀 바꿔가지고 약간 대분수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얘를 이렇게 쓰는 거야. x 더하기 4 진짜 많이 쓸 건데 잘 봐. 이렇게 쓰고 위에 분자를 분모를 그냥 무조건 그냥 일단 적고 무조건 적고 그럼 얘랑 똑같아지면 더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 1. 근데 얘가 이렇게 세트로 묶어 놓을 거야. 알겠지? 떨어뜨릴 수 없어. 그래 놓고 어떻게 하면 분리를 할 거예요. 요렇게 오케이? 그러면 얘 뒤에 걸 먼저 적으면 x 더하기 4분의 얼마? 1 쓰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얘는 약분되잖아. 그래서 얼마? 1 요렇게 쓴다는 거야. 약간 대분수 형태처럼. 이해돼? 이렇게 되면 숫자가 좀 한결 간단해져요. 1은 정순위가 더 간단하고 맞지? 오케이? 얘를 약간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를 1번 과정에서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습할 거야. 그 다음에 2번이 좀 어려워. 2번. 근데 요 2번이 정말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너 혹시 요리할 때도 이런 거 하잖아. 소금 얼마 넣어요? 적당히. 한 꼬집 조금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것처럼 봐봐. 유리식이 4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산 과정이 간단해지도록 적당히 2개씩 묶으래. 어떻게 적당히야? 뭔지 알겠지? 이게 제일 어려워요. 2번이. 알겠지? 그러니까 이 개념 원리 책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얘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나름 정리해서 적어준 거예요. 근데 이 방법밖에 없어. 표현력이. 뭔지 알겠지? 오케이? 적당히 2개씩 묶어서 계산을 하래. 어떻게 묶으라는 거지? 약간 이런 거 알겠지? 오케이? 약간 숫자 감각이 있는 애들은 운이 좋아서 좀 간단하게 나오고 나쁜 애들은 쭉 복잡하게 막 식이 막 적혔는데 나중에 답이 똑같이 나오고 약간 이런 거지. 자, 그다음에 3번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3번.
자, 3번은 나중에 진짜 많이 하게 될 건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부분분수라고 얘기합니다. 부분분수. 얘는 공식이에요. 얘는 외우셔야 되고요. 그럼 나중에 산술기하 평균 뭐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일 거고요. 알겠지? 인수분해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될 거고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알면 과정이 굉장히 간단해지고 그 다음에 수원수투 그 이후의 과정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부분수 나오는데 어떤 거 나오냐면 풀이 과정에 너희가 답지를 봤어. 근데 이 줄에서 이 줄로 넘어가는 게 이해가 안 돼. 알겠지? 근데 예를 들어 해설지에 이 식을 부분분수를 사용하여 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도 안 적어줘. 그냥 바로 빡 쓴 거야. 알겠지? 그럼 부분분수라는 개념이 없는 아이들은 이 줄에서 이 줄로 왜 넘어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이제부터 배우게 되면 계속 뜨문뜨문 너희를 괴롭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꼭 알고 있는 게 좋다. 이거요. 그러면 4번이죠. 4번.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번분수라고 얘기합니다. 번분수. 자, 번분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예를 들어 봐봐. 4분의 3 하니까 분모 분자 각각의 정수들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근데 너 혹시 이런 거 봤어? 4분의 3분의 5분의 2 이런 거. 맞죠? 그러니까 분자, 분모 안에 또 다른 또 분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번분수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혹시 이거 푸는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안에 거끼리 곱해서 밑으로. 맞지? 밖에 거끼리 곱해서 위로 적어준다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되어서야 가르쳐 주는 거 우리는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써왔다. 맞지? 은연중에. 맞죠? 자,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고 지금부터 나올 내용들은 이 4번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걸 하기에 앞서 뒤에 넘기면 250쪽 비례식 나옵니다. 자, 이거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아이예요. 특강. 특강 비례식 반드시 나오는 아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나마 뭐 다른 건 좀 많이 성질이 많이 빠진 거라서요. 자, 근데 하나 묻자. 우리가 뭘 보고 비례식이라고 할까? 맞지? 오케이? 자, 비례식은 식이니까 는을 사용하겠죠, 일단은. 맞습니까? 는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보면 봐봐. 예를 들어 2대 3 되어 있죠. 이 아이의 이름은 B입니다. B. 2대 3. 근데 얘를 분수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3이 밑으로 내려가자라고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얘를 2분의 3이라 쓰시면 안 돼요. 맞지? 오케이? 그래서 2대 3이랑 3대 2는 다른 거죠. 왜냐면 얘는 2분의 3이니까 이거 두 개가 다르거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용어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나타낸 건 비. 그럼 이렇게 나온 거는 비율.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6대 9라는 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얘 9분의 6이잖아요. 근데 이거 약분하시면 3분의 얼마 나옵니까? 2 나오죠. 이거 두 개 같죠? 그러므로 얘랑 같죠? 그래서 내가 얘를 2대 3은 6대 9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쓴 걸 비례식. 비례식 특징 뭐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거잖아. 그치?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도 여기서 만약에 요 아예 전항에서 3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후항에서 3을 곱한 거랑도 결과물이 같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나누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죠? 맞죠? 오케이? 자, 이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었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자,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A 대 B는 C 대 D가 허락된답니다. 맞다. 성립한다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 자체를 B분의 A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얘도 당연히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D분의 C 이래서 같죠? 맞지? 이건 초등학교 내용입니다. 그죠? 신경 쓰지마. 저거 우리 물진 않아. 좀 신경 쓰이긴 한데 되게 착한 아이야. 저 F키를 뿌리면 바로 죽거든? 간혹 파리채로 휘두르잖아요. 근데 얘를 맞추지 않았어. 근데 약간 이 파리채의 공기에 맞아서 얘가 죽어요. 저렇게 나대잖아요? 신경 안 쓰셔야 돼요. 알겠지? 진짜 조용한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무서워요. 모기 이런 거. 조용히 해서 물고 가잖아. 저런 애들은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냐면 내가 이 아이가 얘랑 같다며. 근데 어떤 값으로 같다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만약 얘가 K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도 K가 되고 얘도 K가 된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얘랑 K로 같다 하면 요 B 옆으로 넘겨서 A는 뭐라고 쓸 수 있다? B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 얘랑 같다 했을 때 C하고 D 넘겨서 DK 이렇게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세 개가 나와요. 세 개. A 대 B 대 C 이렇게. 그러면 A 대 B 대 C가 누구랑 같다? D 대 E 대 F랑 같다. 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순서대로 첫 번째 있는 거. 그럼 D분의 A는 맞지? 그럼 가운데 있는 거 E분의 B는 F분의 C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순서대로. 그럼 내가 얘를 또 뭐라고 하자? K라고 하자. 그럼 자 봐봐. 얘랑 K랑 같다잖아. 그러면 D를 옆으로 넘겨서 A는 내가 뭘 할 수 있다? DK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얘랑 같다 해서 B는 EK. 그러면 C는 FK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문자가 하나씩 더 줄어들어요. A 대신에 DK가 들어가는 거예요. DK. 그러면 A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문자를 줄여나가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오케이. 뭐, 억수 간단한 것 같은데. 일단 이까지는 이해가 됐다. 오케이?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건데? 라고 나와 있는 게 문제가 지금 특강 1번 문제 나와 있어요. 자, 봐. 0이 아닌 3개의 실수 X, Y, Z가 있어. 근데 1번에 보면 X 대 Y 대 Z가 몇 대 몇 대면 3 대 4 대 5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나는 K를 이렇게 쓸게요. 봐봐. 얘네들이 약분해서 3 대 4 대 5 대 이마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어떤 수로 K로 약분했다 하면 다시 되돌려. 3K, 4K, 5K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이가? 맞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X를 뭐라고 쓰고 3K라고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Y는 4K고 그다음에 Z는 5K다라고 나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야. 문자를.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놓고 질문 이거 보세요. 여기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분의 X제곱 빼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나와 있는데 X 자리에 얘 들어가시고 Y 자리에 이거 들어가시고 Z 자리에 이거 들어가면 문자 X, Y, Z가 전부 다 뭘로 변한대? K로 변한대.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마지막에 K가 다 약분될 거야. 그럼 자 봐봐. X 제곱하시면 얼마입니까? 9K 제곱 맞죠? 그러면 4, 4, 16K 제곱 5, 25K 제곱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9K 제곱 빼기 16K 제곱 더하기 25K 제곱. 자 계산할게요. 얘랑 다음 25. 25 더하기 25는 50. 그럼 50K 제곱. 따라오나? 네 선생님. 얘에서 얘 빼면 얼마고? 마이너스 7. 그럼 얘 계산하면 18? 맞나? 요렇게? 맞나? 34, 16, 18.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K제곱, K제곱, 약분. 그러면 얘들이 또 2로 약분되니까 25분의 얼마? 9. 해서 이 값은 요렇게 될 거다라고 내가 계산할 수 있죠. 오케이, 봐봐. 자, 식은 조건 요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내가 구해야 될 문자가 3개나 있어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이런 문제는 문자를 줄이는 게 우리들이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란 거죠. 아, 말이 많아, 지금. 문자를 줄이려고 노력하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밑에 거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 자, 2번도 어떻게 하냐? 자, 봐봐. 진짜 쉬워요. X 더하기 Y는 13분의 Y 더하기 Z는 5분의 Z 더하기 X.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내가 얘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자? K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랑 같다 하면 10이 넘어가니까 X 더하기 Y는 12K 이렇게 써도 된 거 인정? 그다음에 얘랑 같다라고 하니까 13 넘어가. Y 더하기 Z는 13K. 그다음에 Z 더하기 X는 5K 맞지? 맞나? 근데 아까처럼 선생님 문자가 뭐 어떻게 안 되는데요? 자 봐봐. 요소 중요합니다. 이 세 개의 식을 다 더할게요. 그러면 자 는을 기준으로 X 요 왼쪽을 보면 X 2개, Y 2개, Z 2개 된 거 맞지? 그럼 나는 이거를 요렇게 표현할게. 요렇게. 그리고 얘네들 다 더할게요. 그럼 얼마입니까? 20? K. 이렇게 됩니까? 그쵸? 20, 뭔데? 30. I'm sorry. 요렇게. 그러면 2로 약분할게요.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다? 15K다. 자, 그러면 요 식에서 X 값, Y 값, Z 값을 전부 다 K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 X 더하기 Y가 12K라며. 그럼 이만큼이 12K잖아. 그럼 Z가 얼마여야 돼? 3K여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가 3K.
자, y 더하기 z가 13k야. y 더하기 z 얘가 13k야. 그럼 x가 얼마여야 돼? 2k. 그렇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z 얘가 5k야. 그럼 y는 10k. 이렇게 된 거 맞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I'm sorry.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질문에서 x 대 y 대 z. 그러면 2k 대 10k 대 3k니까 k 약분 2 대 10 대 3 해서 답. 이해가 됨? 되나? 오케이? 야, 여기보다 더 쉬울 순 없어요. 제 설명이. 진짜 쉽게. 너무 쉬워서 이게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죠. 맞지? 맞죠? 네. 자, 뒤에 넘기시고. 자, 589번. 자, 589번. 자, 갑니다. 자, 여기에서 다항식인 거 찾으랍니다. 다항식. 다항식 누구 있습니까? 디귿. 맞죠? 디귿. 리을.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항식이 아닌 거니까 디귿, 리을 빼고 다 적으면 되겠네. 기역, 니은, 미음, 비읍. 맞지? 오케이. 그렇게 다 적으시면 되고 너무 쉬운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 590번 이거. 야, 생각보다 이거 못하는 애들 있더라. 자, 봐봐. 다음 유리식을 통분하시오 되어 있잖아. 근데 봐봐. 이거는 반드시 인수분해를 기본으로 좀 깔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아이를 인수분해 하시면 요렇게 된 것분의 1이 있고 x 빼기 3분의 1 이거 두 개를 통분하셔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분모를 똑같이 만들면 되잖아. 근데 둘 다 누구를 갖고 있어? 얘 인수는 갖고 있지. 맞나? 그러면 요한테만 x를 더 곱해주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쓰냐? 얘는 그냥 전개해서 그대로 쓸 거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만 x를 더 곱해서 x제곱 빼기 빼기 있지. 내가 왜 그랬노? 여기 빼기잖아요. 내가 큰 잘못할 뻔했다. 그죠? 이렇게 쓰고 3x 분의 위에도 x 곱해야 되는 거 맞나?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얘가 답이죠. 그냥 통분만 하라 했으니까. 그죠? 자, 위에 것도 약간 손대 볼게요. 얘 어떻게 되냐? x 더하기 1, x 빼기 1 분의 2라는 아이가 있고 맞지? 자, 밑에 건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1, x 더하기 3 분의 얼마? 3. 이거 두 개 통분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공통인수는 누구만 공통인수입니까? x 더하기 1만 공통인수죠. 맞습니까? 그럼 누구를 통분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ab분의 1이라는 아이가 있고 ac분의 1이라는 애가 있어. 이거 두 개 통분할 거면 분모를 뭘로 만들면 돼? a, b, c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c를 곱해주면 되고 여기는 누구 곱해주면 돼? b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 상황에서는 얘가 지금 누구죠? b. 얘가 지금 현재 c에 해당하는 상황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씁시다.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분의 원래 3이 있는데 여기서 얘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x 더하기 3, x 더하기 3 이렇게 써주세요. 정리하지 마세요. 알겠지?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냥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 더 곱할 거니까 x 더하기 1, x 더하기 3 분의 3이 있었는데 미안 얘 2다. 맞지? 있었는데 여기엔 누구? x-1과 x-1만 더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통분한 결과가 요렇게 된다라고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문제 시험 문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와. 오케이? 이제부터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돼요 우리는. 더하기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럼 밑에 591번 갈게요. 자 다음 식을 약분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하시는 겁니까? 인수분해 하는 거죠. 인수분해. 자 분모 볼게요. 자 분모 어떻게 됩니까? 분모 x-3, x-4 이렇게 된 거 맞지? 인수분해 바로 갑시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2, 3은 6인데 둘 다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그럼 x-2, x-3. 근데 여기서 선생님 이거 두 개 똑같으니까 이렇게 딱 날리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x-4분의 x-2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얘도 인수분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y 하시고 얘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y 하고 얘 뭔지 혹시 기억나나? 뭐고? xy 플러스 y제곱 분의 위에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x 더하기 y, x 빼기 y 좀 빨리 가는 겁니다. 맞죠?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x 플러스 y 이거 약분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분에 이거 쓰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 자, 밑에 거 계산하래요. 이거 너무 싫어하는데. 근데 이거 어떨 때 제일 재밌는지 아나? 592번. 친구랑 싸웠을 때 이거 풀면 진짜 재밌어요. 단순 노동이잖아요. 나름 이거 계산한다고 또 그래도 머리는 좀 쓸 거잖아. 더 생겨 있으면 뭐 꼭 하잖아요. 친구랑 싸울 때 별로 머리 안 아프고 친구 싸운 이야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 노동으로 할 수 있는 크게 수학적 실력의 향상도 안 되고 맞지? 오케이. 자, 이거 합니다. 자, 1번. 자, 1번. 자, 어떻게 하냐? x 더하기 2, x 더하기 4. 분해라고 그냥 쓰세요. 서로를 곱할 거니까. 근데 약간 팁 어떻게 하냐면 얘 입장에서 얘가 곱해지니까 여기 위에도 곱해서 이 가로 열고 x 더하기 3을 쓰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더하기 쓰시고 자, 얘가 여기 곱했으니까 여기도 곱한다 생각하여 3 쓰고 x 더하기 2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전개하지 마세요. 항상 마지막까지 일단 경계를 풀지 말고 전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위에 건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면 2x하고 3x 더하니까 얼마나 됩니까? 5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2, 3은 6이랑 2, 3은 6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12죠. 근데 이거 더 이상 뭐 인수분해 되고 뭐 안 되잖아요. 그냥 이 상태로 적어주세요, 그냥. 오케이? 밑에 거 전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근데 전개 안 했다고 틀렸다 하진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맞지? 오케이? 자, 그럼 2번은 똑같겠죠? 밑에는 이것처럼 하진 않고 이 과정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x-1, 2x 플러스 1 분해라고 해서 이렇게 되죠. 그럼 위에는 이 i가 1에 곱해질 거니까 2x 플러스 1인데 괄호하지 않을게요. 1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보이죠? 빼기 6 쓰시고 얘가 여기에 곱해지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 하시고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맞죠? 오케이? 자, 그렇게 오고 자, 3번 갑니다. 3번. 자, 3번은 x 더하기 3분의 인수분해 됐죠? 맞습니까? 자, 그럼 위에 거 x 플러스 2 다음에 곱하기 자, 밑에 거 2x죠? 맞나? 그러면 얘가 x 더하기 얼마? 3. 자, x 더하기 3, x 더하기 3이 약분되죠? 근데 이거 약분을 선생님 얘 약분되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오케이? 그 정도 우리 센스는 다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얘랑 곱해서 2x 제곱 분의 x 더하기 2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 2약분하는 애들도 있다. 이해 안 되죠? 나도.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적어도 왜 그랬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위에 거 합차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맞습니까? 그다음에 곱하기로 고칠게요. x 더하기 1분의 얼마? x. 자, 그럼 봐봐. 여기 x 플러스 1 이렇게 약분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나만 맞춰야 되는데 다 맞추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칙 연산입니다. 야, 이거 내가 다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맞죠? 예? 이게 세 개 다 하냐고? 하나만 하자. 내 누구 갖고? 할 필요 없나? 맞지? 굳이 맞지? 굳이. 얘 넘어갈까? 그치? 그러니까 밑에 것도 너희가 할 수 있겠지? 맞지? 동체 할 수 있지? 혹시 못하겠으면 반에 1등한테 물어봐. 야, 진짜. 이게 보통 학원 쌤들이 이래 얘기하노? 학교 쌤들이 하는 거 아이가? 친구한테 물어봐. 그렇게 안 하시는 학교 쌤들? 우리 학교 쌤은 할 수 없다. 너무 쉬운 거, 막 이런 거. 그러면 우리 옆에 253쪽입니까? 자, 이거. 자, 여기서 보시면 x가 1이 아니고 x가 2가 아니다. 이게 왜 나와 있을까? 이 단서가. 그렇죠? 분모가 0이 되지 않게끔 방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모든 실수, 즉 1과 2를 제외한 어떤 아이든지 다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얘가 성립하더라. 그럼 얘를 통분해서 계산했을 때, 정리했을 때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 둘이 통분해서 전개하면 밑에 이거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분자만 같으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가 여기도 곱해질 거니까 A, x-2 더하기 B,
x 마이너스 1이 3x랑 같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이게 전기만 할게요. 그럼 봐봐. a 더하기 bx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3x랑 같아야 되잖아. 그럼 굳이 쓰면 얘 0인 거 맞지? 오케이? 그럼 얘가 누가 나와야 돼? 3. 그러면 얘가 누가 나와야 돼? 0. 그러면 a 더하기 b가 3이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0이므로 두 개 열리. 플러스 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얼마야? 3이야? 야 분수 나오나? A가 마이너스 a가 A 빼기 2A요. 마이너스 A가 3 내가 뭘 잘못했지? 더함에서요. A 더하기 B. 아! 죄송해요. 여기를 계속 보고 있어. 얘 마이너스 맞죠?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럼 b는 6.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약간 이해되죠? 이해될 거 있어. 이제 또 쉬운 거 이거. 아 이거 나왔다 이거. 필수 3번. 뒤에 넘기는 겁니까? 필수 3번. 자 이거는 조금 설명 필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노가다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 노가다 해도 나와요. 노가다 해도 나오는데 약간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좀 쉬운 건 없을까를 생각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생각해 볼 건데 지금 어떻게 하냐? 잘 봐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에 이 문제 풀 거잖아. 그럼 x 더하기 1 분해라고 쓸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요 아이가 얘랑 약간 결이 좀 비슷하다는 걸 너희가 느낄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저것만 x로 묶어주세요. 그럼 x 더하기 1 되는 거 이해되나? 그리고 빼기 1 요렇게. 그 다음에 빼기 x-1 분의 여기도 x로만 묶어내세요. 요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요렇게. 그렇게 해놓고 너 어떻게 하냐면 얘를 요렇게 분리 조치를 해주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그럼 그렇게 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랑은 약분돼서 x만 나올 거고요. 그럼 얘는 요렇게 적힐 건데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적힌다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요 마이너스 좀 조심해야 되거든. 왜냐면 얘가 요렇게 걸려있는 마이너스야. 그치? 그럼 일단 마이너스를 써주시고요. 왜냐면 분리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얘 약분해서 그냥 x가 되거든. 맞지? 그럼 더하기. 얘 더하기니까. 그럼 요렇게 적히면 x 마이너스 1분의 얼마? 2. 요렇게. 그럼 마이너스 분배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냐? x 빼기 x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2 하시고 여기서 마이너스 x 플러스 x 없어지는 거지. 그럼 이제 너희가 이것만 통분해서 계산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저걸 통분한 것보다 낫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너희가 통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나오고 그럼 밑에 거 2번. 요거. 이게 그거예요. 아까 적당히 두 개씩 묶어서 계산해라. 맞지? 오케이? 자, 적당히 한번 머리를 감싸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 2 다 2 차이 나네. 맞지?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해볼까?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얘도 분리해놨네. 얘도 분리해서 갑시다. 그러면 가분수 형태잖아요. 맞죠? 그럼 잘 봐봐. 얘를 이렇게 쓰라는 거야. 요렇게 분리하라는 거야. 그럼 x분의 x는 1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적힙니까? 1. 그 다음에 더하기 x분의 2. 이렇게 적히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올 거니까 일단 가로는 풀지 맙시다. 알겠지? 가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 놓고 얘가 지금 원래 x 더하기 1 따로 쓰고 더하기 2로 쓰자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이렇게 하니까 1이잖아. 1. 그 다음에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적히겠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쓰고 그럼 얘도 지금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3 빼기 2 얘도 x 마이너스 4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 약분하시면 1 더하기 빼기 x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더하기네요. 그죠? 그럼 더하기 1 빼기 x 빼기 4분의 얼마? 2 이렇게. 오케이?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봐봐. 요 마이너스 1에서 얘랑 없어지고 얘 마이너스 1에서 얘 플러스 1이랑 이래서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좀 이쁘게 쓰게 되면 x분의 2 더하기 요 마이너스 분배하셔야 되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2
오시고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x 빼기 3분의 2 오고 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얼마? 2 이렇게 오겠네. 그래서 얘가 이제 적당히 곱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맞죠?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할까요? 아닌데. X랑 X 마이너스 4만. 얘랑 얘랑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한번 봐봐. 이거랑 통분할 거잖아. 그럼 x 마이너스 3분의 하고 얘가 여기 곱해지니까 2x 빼기 6 하고 얘 곱해지니까 더하기 2x 된 거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묶어내시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오잖아요. 아, 플러스 1이다. 그죠? 그럼 얘가 여기 곱해지잖아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둘 다 뽑아놨으니까 얘가 더하기 2가 오겠죠. x 더하기 1 똑같은데 결과물이 일단 x 마이너스 3분의 얘가 4x 빼기 6이가 근데 얘 2로 묶어내더라도 2x 빼기 3이니까 약분 안 될 것 같고 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분의 얘 얼마고 2x 다음에 4x잖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가 좋겠다. 다시 짝 짓자. 진짜 이거 밑에 어떻게 짝 지어놨노? 아,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그렇죠. 원래 첫 감으로 가야 돼.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자, 갑시다. 다시. 자, x 플러스 1 하시고 얘 곱하면 2x 플러스 2 빼기 2x.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오시고 2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따라오십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얘 없어지잖아. 맞지? 그럼 얘 이렇게 없어지나? 맞죠? 결국 해야 되나 봐. 이 새끼. 그래도 가면 자가 x 더하기 1 x 빼기 3 x 빼기 4 이렇게 올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남아있는 거 누구였어? 2였으니까 요것만 더 곱해주면 되죠. 요렇게. 맞지? 그럼 여기 남아있던 거는 마이너스 2잖아. 하고 얘만 더 곱해주면 되겠네. x 플러스 1. 자, 이 정리는 너희가. 근데 밑에도 정리 안 해놨을걸? 그죠? 맞지? 그대로 놔뒀을걸? 그죠? 이거 그대로 놔두고 위에만 약간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죠? 그건 너희가. 나는 뭐라겠다. x 더하기 1 3x 마이너스 오케이. 틀린 줄.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 분수 갑니다. 우리 이거랑 세 문제만 하고 갈 거야. 금방 할게요. 세 문제면 개꿀. 자, 부분 분수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걸 합니다. 자, 봐봐. 자, 부분 분수인데요. 약간 원리부터 설명하고 봅시다. 부분 분수 이겁니다. 봐봐. 부분 분수 이거다 쓸까? A, B 분의 예를 들어 C라고 합시다. 뭐 식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죠. 맞지? 그럼 자, 이거 어떻게 쓰냐? 봐봐. 이거 쓰고 가로 이렇게 올 거야.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A, B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식이 보면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 x 빼기 3 이렇게 쓰지 마세요. 너가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더하기 1보다 마이너스 3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걸 먼저 적어서 알겠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A, B 이렇게 곱하기 쓰면 얘가 작은 거 얘가 좀 큰 게 오는 거야. 물론 얘랑 둘 중에 누가 더 커? 우리는 알 수가 없지. 근데 동일한 x 값을 넣었다 보면 얘가 더 작을 거 아니야, 당연히. 맞지? 그러니까 얘를 순서를 바꿔서 A가 작고 B가 큰 거다라고 해서 적어주는 거야. 왜냐면 지금 현재 얘네들 보면 점점점 보이잖아요. 결국 얘는 진짜 이거 다 계산하라는 뜻이 아닌 거야. 중간에 이거 어떻게 규칙 찾아가지고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치? 그럼 규칙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규칙대로 나열해줘야 돼.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뭔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얘가 B에서 A를 뺀 것분의 C로 옵니다. 그래서 B에서 A를 빼면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지. 음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면 우리 좀 귀찮거든. 그치? 그래 놓고 뒤에 B에서 A를 뺐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써주시는 게 공식입니다. 오케이? 근데 봐봐. 요렇게 간단했던 아이가 요렇게 적힌 게 훨씬 더 복잡하게 되겠지. 맞습니까? 훨씬 복잡하잖아요? 근데
증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건 힘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통분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진짜 심심하면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이래 되는데 약간 구조만 좀 외우자. 봐봐. A, B와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럼 여기서 A 빼기 B 하고 싶어요. 저는 해. 대신에 여기가 B분의 1 빼기 A분의 1 하면 돼. 그리고 위에 분자 C가 있잖아요. 그러면 C는 이쪽으로 오는 거고요. 얘네들 무조건 1입니다. 알겠지? 1. 무조건 1인 거야. 그냥 1이야. 자, 요거를 알고 자, 어떻게 하냐? 자, 봐. 얘가 A, 얘가 B인 거야. 얘가 A, 얘가 B. 얘가 A, 얘가 B. 얘가 A, 얘가 B. A, B. 요렇게. 오케이? 그럼 지금 너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요거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2죠. 2분의 저 분자 얼마? 2. 오시고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더하기. 그럼 또 마찬가지로 요거에서 얘 빼잖아요. 그럼 얼마입니까? 또 2죠. 맞지? 그럼 또 분자 얼마였어? 2. 그럼 x 더하기 2분의 1 빼기 x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약분의 값이 1입니다. 그죠? 근데 얘네들 또 1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 얘네들의 가로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쁘게 쓸 건데 요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x 더하기 2분의 1 빼기 x 더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두 묶음만 해봤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얘 분자들은 지금 다 1인 거야. 그치? 그러면 얘에서 얘 빼고 얘에서 얘 빼고 이런 형태야. 그치? 그럼 얘도 지금 어떻게 쓸 수 있냐 했더니 x 더하기 4분의 1 빼기 x 더하기 6분의 1 적히는 거 맞아? 그럼 마지막 거는 어떻게 적히겠어? x 더하기 6분의 1 빼기 x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적혀. 근데 너무 아리가또하게 얘랑 얘랑 없어지는 거야. 그치? 얘랑 얘랑도 없어지더라? 얘랑 얘랑도 없어지던데? 그러면 지금 양 끝에 게 남지? 빼기 x 더하기 8분의 1 요거. 얘만 통분하면 돼. 그러면 x 더하기 8 쓰고 얘가 요 곱해지니까 x 더하기 8 빼기 x 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답인 거야 지금. 요렇게. 원리는 이거예요. 근데 밑에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자 봐봐. 밑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문자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가 A, B, A, B, A, B, A, B 이러고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2에서 1을 뺀 것분의 1, 1분의 1 빼기 2분의 1. 그다음에 더하기 3 빼기 가로와 3 빼기 2분의 1 오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 맞지? 근데 얘도 약간 느낌이 뭐야? 얘 1이지 지금. 얘도 지금 현재 1이지.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일까?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온단 말이야. 쭉 오다가 마지막 것만 봐봐.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오지 않겠어? 그치? 근데 봐봐.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없어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없어지잖아. 그럼 쭉 없어지다가 여기까지 없어지겠지. 이해돼? 그럼 누가 남아? 1 빼기 10분의 1이 남죠. 그러니까 얘 10분의 얼마? 9. 요렇게. 규칙이.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규칙이 남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 어떤 거 보냐면 저쪽에 딴 건 너희가 요 밑에 거도 너희가 할 수 있어요. 저 597번도요.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하시면 약간 수레바퀴 돌듯이 뭔가 A에서 B를 빼고 B에서 C를 빼고 C에서 D를 빼고 약간 이렇게 물려갈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물려가는 아이고 얘도 1, 3, 3, 5, 5, 7, 7, 9 이렇게 순환하자. 순환이 아니고 꼬리를 물고 가잖아요. 맞지? 그래서 얘 부분 분수 될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할 수 있다 이거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기면 번분수입니다. 아, 나 이거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왜? 헷갈리거든. 자, 이거. 자, 와, 이거 겁나 크게 내가 확대해 놨어요. 잘 안 보이겠지만 잘 봐봐. 근데 이거 너가 딱 봐봐. 여기 나와 있는 1-x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1에서 얘를 빼래요. 내가 지금 현재 이만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맞죠? 이만큼. 근데 1은 분모 분자 같잖아. 그럼 분모가 얘니까 얘를 통분하자. 1-x분의 1-x 빼기 1-x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쓴다? 1-x분의 라고 쓰고
요 i를 할 때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x에서 빼기 1만 요거 같이 얹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사실. 그치? 그럼 얘 없어지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봐봐. 1 빼기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 흰색 라인에 내가 얘만 적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 마이너스 x 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요까지. 맞지? 오케이? 자, 근데 잘 봐봐. 우리 얘가 번분수예요. 번분수인데 특히나 봐봐. 만약에 4분의 5 분의 1 이렇게 있다 칩시다. 1. 그죠? 그럼 1은 1분의 1과 같은 거잖아, 사실. 그럼 얘가 이렇게 하니까 얘 얼마가 됩니까? 5분의 4와 같은 거죠. 자, 그럼 봐봐. 얘가 A라고 칩시다. A. A 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분수잖아, 지금. 그치? 근데 얘 A를 하지 말자. 얘가 4분의 5분의 1이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뭐냐면 얘가 이 아이의 역수가 온 거 맞죠?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안에 분수가 들어가 있는데 분수분의 1 이렇게 와 있잖아. 그럼 얘는 이 분수의 역수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 돼? 그러면 이 분수를 역수해 준 거랑 같다는 거지. 역수.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여기 보면 이만큼은 이 아이의 역수를 쓰면 되는 거네. 맞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쓴다? 1 하고 마이너스는 둘 다 플러스가 되겠죠, 일단. 그러면 이 i의 역수를 쓰면 돼. 어떻게? x분의 1 빼기 x 이렇게 간단해지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한 다음에 얘가 x분의 x니까 x 더하기 1 빼기 x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다? 요렇게 된다. 오케이? 자, 요렇게 된다. 이 구역 답이 맞나? 오케이. 자, 그럼 이거 2번. 자, 이런 거는 너희가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면 분모, 분자 각각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합쳐주시는 게 좋아요. 알지? 요 식에서 막 뭘 하려면 너무 복잡하거든, 사실. 맞죠? 그럼 분모 볼게, 분모. 1-x분의 1 빼기 1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케이?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통분이라는 거 하죠. 1-x, 1 플러스 x 분해. 자, 여기 올라가니까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왜냐면 마이너스 때문에 얘네들 부호 바뀌어서 올라가니까. 그래 놓고 얘랑 없어지네. 그럼 얘가 1-x, 1 플러스 x 분의 얼마다? 2x다 라고 난 분모 쓸 수 있어. 맞지? 자, 분자도 좀 정리할게요. 자, 분자를 정리할 건데 분자가 1-x 바로 통분합시다. 1 플러스 x 분의 1 플러스 x 더하기 1-x에서 얘가 없어지는 거네. 그죠? 그럼 얘가 1-x, 1 플러스 x 이쁘게 한 번 더 2 이렇게 적을 거야. 그치? 그럼 자, 분모 다시 적을게. 하시에트 1 플러스 x 분의 얼마? 2x 분의 맞죠? 그럼 분자가 1-x, 1 플러스 x 분의 얼마? 2 요리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곱하는 거 맞지? 그러면 얘가 2x, 1-x, 1 플러스 x 분의 자, 요렇게 곱하는 거잖아. 2, 그 다음에 1-x, 1 플러스 x. 근데 봐봐. 아름다워요. 요렇게 약분되죠? 그러니까 요 2도 약분되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누구? x. x분의 1. 맞죠? 근데 이것도 약간 팁. 봐봐. 요 분모와 분자의 얘 분모끼리 같은 라인끼리 약분됩니다. 근데 내가 이걸 잘 안 가르쳐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 많이 헷갈리는 게 봐봐. 너희가 만약에 이거 두 개 약분했잖아. 이렇게. 없어지잖아. 그치? 없어지면 그냥 2x분의 1을 적으면 돼요. 알겠지? 이때 쌤 어떻게 해요? 저 알겠지? 아니면 여기 1을 적어주세요. 약분했으니까 1. 그래놓고 이렇게 곱해서 2x분의 이렇게 곱해서 2 적으면 돼. 알겠지? 오케이? 약분한 자는 1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분자끼리도 약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 1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과정이 좀 생략되죠. 알겠지? 이게 왜냐면 식들이 막 나오는 거라서 너희들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거는 너희가 모질해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실수를 해서 틀린다.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게 시험 범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많이 복잡하게 나오게 되면 시험 문제 풀 때 아마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거야.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 제가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 답은 x분의 1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 답은 이상하게 나왔어요.
세 번째 또 했더니 또 다른 답이 나왔어요. 이런 게 이제 이 단원이에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고. 자, 그럼 필수 6번.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자, 고객님. 자, 요거 하나만. 자, 이거. 자, 요렇게 될 때 이 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나오네요. 맞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식이 어디서 많이 보던 아이가 될 겁니다. 어디서 많이 봤겠습니까? 그죠? 곱셈 공식, 뭐 인수분해 공식, 약간 곱셈 공식 변형 뭐 이런 거 할 때 했잖아요. 근데 일단 저 조건 한번 손봐야 돼요. 조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0에서 우리가 x자리에 0을 한번 넣어볼래요? 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0, 0 되고 1이니까 1은 0이랑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일단 x는 0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x는 0이 아니죠. 그럼 0이 아닌 수로 나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어떻게 한다? 이 i에서 x로 양변을 나눌 겁니다. 나눈다.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곱하기 x분의 1을 양변에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x분의 1을 다 곱해서 없애면 x 더하기 4 더하기 x분의 1은 0 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4 넘기는 거죠. x 더하기 x분의 1은 얼마였다? 마이너스 4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궁금한 거 뭔데 했더니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빼기 3 x 더하기 x분의 1 이거 아닙니까? 근데 공식 알고 있지? 알고 있지? 혹시 모르잖아요? 모르면 양변을 세제곱 하세요. 얘 전개하면 제가 아니야. 맞지? 전개하면 얘 저 1분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좀 변형해서 넘겨줘야 돼. 알겠지? 오케이? 그럼 일단 얘 얼마입니까? 얘가. 아까 마이너스 4라며. 마이너스 4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64 플러스 3, 4, 12 마이너스 48이 됩니까? 아마도? 맞지? 48 맞나? 네. 아닌데. 마이너스 52인데? 너 왜 가만히 있는데? 다 52 맞나?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이거. 그러면 2번 문제 하나. 빠라밤 빠밤. 자, 고객님. 자, 이거죠. 자, 얘네들은 사실 원래 전개해보면 어떤 아이냐면 A를 다 분배하잖아, 원래. B분의 A, C분의 A 이렇게 묶어져 있고 C분의 B, A분의 B 묶어져 있고 A분의 C, B분의 C 이렇게 묶어져 있는 상태예요. 맞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뭘로 지금 묶었냐면 분자가 같은 것끼리 지금 묶어놓은 거야. 분자가 같은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뭔가 안 돼. 그렇게 쉽게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럼 나는 얘네들이 전부 다 더하기인데 어차피 가로가 의미가 없잖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풀어놓고 나는 뭘로 묶어주면 분모 같은 것끼리 묶어줄 거야. 분모가 같은 것끼리. 그럼 분모가 같은 것끼리 묶어주려 하니 어떻게 되냐면 A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랑 같잖아요. 그럼 나 얘를 뭐라 쓰냐면 A분의 B 더하기 C 이렇게 적히는 거야. 분모 같은 것끼리. 그럼 B분의 아마 A 더하기 C 이렇게 나올 거고요. C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맞죠?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조건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래. 그치? 근데 여기에서 A를 옆으로 이항시키면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A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B를 넘기면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B고요. C를 넘기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C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지금 누구입니까? 마이너스 A죠. 맞죠? 그럼 나 이걸 어떻게 써? A분의 마이너스 A. 그럼 B분의 A 더하기 C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B잖아요. 그럼 C분의 얘 마이너스 C이지 않겠습니까?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우와! 마이너스 3. 기뻐하라. 백성들이여. 이제 집에 간다. 그러고 밥 먹고 이제 학교로 간다.